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7일 부산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현재 구독자분들 60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600 총 7분이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이 금요경마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말 제가 이 승부경주를 정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또 혼전도도 이게 뭐 출전도 수를 떠나서 이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경마는 편성이죠. 편성입니다. 이게 혼전도가 어마무시하게 높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제가 뭐 마력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은 대신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누구든지 이거를 연구를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뭐 복귀를 하고 하다 보면 누구든지 많이 맞출 수는 있습니다. 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못 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자, 그래서 역시 뭐 이번 주도 열심히 정말 준비를 했고요. 정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붙어볼 만한 레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럼 뭐 간단 명료하게 한번 여러분께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오늘 승부경주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엄선해서 준비를 했는데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특히 4경주하고 8경주로 오늘 A급으로 자신있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급 승부로 4경주, 8경주 준비됐고요. 3경주, 4경주, 6경주, 8경주. 다만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4개 경주를 제가 예고를 드리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붙어보는 레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좀 더 확신이 있다, 게다가 주로까지 도움을 준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저는 뭐 강배팅 들어갑니다. 또는 현장 승부까지.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총 8개 경주 중에 50%의 승부 경주, 이런 게 아니라 승부 경주 개수에 개의치 않고요. 자신 있는 경주가 나왔다라면은 현장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 뭐, 최근에 거의 그렇네요. 거의 뭐, 1경주는 루키 2경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5등급 상금이 책정이 된 그런 경주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게 1경주도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게 바로 이 4번 아리온 키르너 마필, 그리고 7번 BK 갤럽이 최근에 성적이 좋죠. 이 뒤에 마필 인기를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 BK 갤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1월 달에도 이 마필이 3등을 했을 때 이때는 뭐 인기순위 거의 꼴찌인데 잘 뛰었죠. 물론 BK 갤럽에는 마필이 최근에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걸음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종반의 지원 F 타임을 놓고 보면 15초 플랫입니다. 너무 느리죠. 3원 타임이 41초대.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BK 갤럽이 나름대로 걸음의 변화를 보이긴 했는데 상대 마필이 너무 못 뛰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편성이 좀 많이 약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나마 나아진 게 바로 직전 경주대 마찬가지죠. 직전에도 종반의 지원 F 타임이 거의 14초 7. 암만 이렇게 선행을 나선다 해도, 그러니까는 S1F 타임이 13초대 초반을 끊는다라고 해도 S1F 타임이 13초대를 끊는다라고 해도 거의 지원-F 타임이 한 14초 플랫? 뭐 13초대로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이게 14초5를 넘어가 버리면 이런 마필들은 DCM에서 그렇게 크게 믿음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7번 마필 그렇고요. 4번 아리온킨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데뷔전 때는 지원-F 타임이 15초 플랫, 직전 경주는 14초 3이었는데 3런 타임이 39초대 잘 뛴 듯 보이지만 이때는 다 습주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자체가 좀 가벼웠기 때문에 역시 이 마필도 이렇게 뭐 높게 평가되기는 쉽지 않다. 정말 극단적인 가벼운 주로라면은 나름대로는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번 경주 앞선에 나선다라도 이 마필들이 종반까지 안정적으로 버티기에는 절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주목할 마필이 3두의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외곽에 높아만 해랑이슬, 그리고 10번 개미진,
12번 남의 미소입니다. 특장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헤랑이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는 정말 좋습니다. 이마필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주행 심사 때 악벽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벽 자체가 주행이 경주가 진행이 될수록 악벽이 교정이 되면서 딱 그 시점에서는 탄력이 정말 매섭게 종만의 뒷심에 탄력이 매섭게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는 실전 악벽이 좀 변수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가 앞선이 그다지 빠르고 강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헤랑이슬 같은 경우에는 중립대 모습을 놓고 본다면 SRF 타임이 14초 1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또 느린 마필이 아니죠. 충분히 선위권에 붙어주는 전개가 예측이 된다라면은 저는 뭐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8번 마필 헤랑이슬 마필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2번 남의 미소, 아마도 이제 향후에는 이 마필이 제일 많이 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느린 약점이 좀 있긴 한데 소위 말해서 뭐 늦발이죠. 늦발인데 중요한 건 이게 뒷심의 완성도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가 앞선이 빠르고 강한 선행력 마필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초반에 약점이 있고 제 외곽 게이트의 최악의 여건이긴 한데 남의 미소의 그런 뒷심의 완성도라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승부됩니다. 그래서 이 마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개미진 같은 경우가 잠재력에 비해서는 실전 성적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도 냉정하게 보면 직전에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얼핏 보면은 후미권 전개를 펼치고 그냥 뭐 순위권 언저리에 순위를 기록을 했다. 뭐 능력만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겠지만 이 마필과 10번 개미진한 마필과 4번 아리온킨의 타임을 한번 비교해보면 같은 날은 아니었습니다만 같은 주간이었죠. 그러니까는 주로 상태는 다습주로고 똑같았습니다. 물에 수분하면은 아리온킨이 10%, 그리고 개미진한 마필은 12%, 거의 뭐 흡사한 주로라 보시면 되는데 SRF 타임을 보시면 13초 9, 개미진이 14초 플랫이죠. 그리고 지원F 타임은 14초 3, 개미진이 13초 4입니다. 3론 타임이 38초 5, 39초. 이 점만 비교해 봤을 때 과연 4번 아리온키라는 마필이 개미진한 마필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냐, 소위 그 정도의 능력 마필이냐 또는 인기 마필이냐,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미진이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뭐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실성적으로 이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아리온킨보다는 외곽에는 10번 개미진의 경주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타임이라든가 걸음이라든가 이거는 뭐 영상 안 보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확실하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번 이제 1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현재 인기 마필은 4번 아리온킨, 특히 7번 BK 갤럽이 엄청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저는 8번 해랑 이스라엘 마필을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12번 남의 미소, 10번 개미진, 이 3두의 마필을 좀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1경주입니다. 어차피 뭐 8번도 데뷔전, 12번도 데뷔전, 10번도 데뷔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실상적으로 내용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3두의 마필이. 그래서 저는 이제 1경주 같은 경우에는 8번, 12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냐 4번이냐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도끼인 객끼인인데 그나마 뭐 7번 BK 갤럽이 좀 더 나아 보네요. 굳이 가린다면 그렇습니다. 굳이. 근데 1경주는 8번 해랑이슬, 10번 개미진, 12번 남의 미소,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1경주입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역시 혼전입니다. 이게 그냥 뭐 얼핏 보면은 최근에 기록이 좋은 8번 스페셜리스트, 여기 뭐 7번 레몬도끼. 자, 2두의 마필 현재 상당히 많은 인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번 모닝플로우, 11번 라운스트롱, 9번 파워플레인.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관건이 이거죠.
7번 레몬도끼라는 마필. 레몬도끼는 기본적인 잠재력이 상당히 좀 뛰어난 마필입니다. 그래서 데뷔전 때도 제가 이 마필을 인정을 했었고 나름대로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덩치형 마필의 딱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출발이 느리고요. 데뷔전 때도 거의 꼴찌로 출발했었죠. 물론 이제 출발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거의 꼴찌로 따라가다가 종반에 올라오면서 역전이거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모닝플로라는 마필. 그러니까 뭐 쉽게 봤을 때는 다습주로의 이점이 있었던 모닝플로의 선행 강세가 이어지다가 종반에 레몬도끼가 종반에 따는 그런 그림이 바로 직전 경주의 그런 형성이었습니다. 형국이었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주목할 부분이 이 3번 모닝플로너 마필이 이번 경주는 아주 편한 선행입니다. 아주 편한 선행이고요. 그리고 모닝플로우가 최근에 이 마필이 서서히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솔직히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1월 13일 경주를 치러낸 다음에 1월 15일 파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인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종반에 버티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 대비 훈련 강도 또는 훈련 시간으로 꼽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강도도 직전 대비 떨어지지 않았었고 훈련 시간만 놓고 본다면 데뷔한 이후에서는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최근에 파행기 여파도 아예 없고 병력 이슈가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선행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전에는 이 마필이 아무래도 훈련 강도도 좀 약했었고 파행기 여파도 좀 있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병력이 치유가 됐고 훈련 강도 이렇게 높였고 또한 단독 선의 찬스가 주어졌다면 분명히 최근 대비 더욱더 나은 걸음을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모닝플로우입니다. 모닝플로우. 그만큼 레몬도끼라든가 라운스통이라든가 물론 이제 8번 스페셜리스트도 나름대로는 최근에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지만은 이 마필은 그냥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이 편성에서는 선행은 3번입니다. 물론 3번이 선행을 받았을 때 최근의 그런 행보라든가 또는 병력 이슈가 없고 훈련 강도까지 감안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3번 마필이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당일날 1경주를 통해서 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지만 여건만 놓고 본다면은 3번의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3번 모닝플로라는 마필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3번 마필. 이외의 마필은 역시 7번 레몬도끼라는 마필은 종반에 올라오겠죠. 추임만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또는 초반에 늦발기미 때문에 충마로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9조 소속의 마필 또는 데뷔전 때 준우승의 성적 서수훈 기수의 기승까지 액면적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입니다. 근데 냉정하게 경마는 전개를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그러면은 이런 점으로 본다면 레몬도끼는 충마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안고 알려지 소위 말해서 2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집니다. 7번 마필. 그리고 이제 스페셜 리스트라는 마필인데 서서히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지난 2월달이었죠. 이때 56kg를 짊어졌던 나운스토로는 마필한테 이미 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운스토롱이 외곽에 있는 11번 마필이고요. 그러면은 라운스토로는 마필도 최근에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전개입니다. 3번이 선행 나서서 버티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선의권에선 9번 마필, 8번 마필,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이 7번, 11번인데 아무래도 2위권 쪽에서는 7번과 11번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8번과 9번은 소위 말해서 좀 특장점이 없죠. 8번도 그냥 꾸준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마필, 9번도 마찬가지고요. 뺄 수는 없습니다. 특히 8번 마필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는데 충마로서도 좀 부족하고 2위권에서도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리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3번을 축으로 해서 가장 믿고요. 그 다음에 7번 레몬도끼 그리고 11번 라운스토레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로 이 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현장 주로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선행형 마필이기 때문에 1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그에 따른 분석은 끝난
그런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3번 모닝 플러너 마필을 추구로 해서 7번, 11번, 그리고 8번, 9번 마필은 안고 가시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3번 마필을 가장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7번과 11번이고 여러분들도 일단은 7번과 11번이 좀 추입형 마필, 3번이 선행형 마필, 극단적으로 이게 전개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현장 주로를 감안을 해서 한번 현명하게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림수는 3번 모닝 플러너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번 경주 정말 어렵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고 저는 앞선의 1, 2경주도 이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엄선해서 첫 번째 승부 경주를 제 3경주에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자, 역시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일단은 2뒤의 마필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또는 주목할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는 3뒤의 마필입니다. 10번 K 골드바, 그리고 6번 와이즈 보이, 그리고 내체는 3번 2번 마필이죠. 스타 드래곤. 이 3뒤의 마필이 이제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6번 와이즈 보이는 일단은 불안합니다. 이 마필이 왜 불안하냐면 직전에 이게 내용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그런 거죠. 와이즈보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아주 편한 선행을 받아가지고 이 마필이 그냥 버티는 그림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이 마필도 또 선행력이 강력한 마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직전에는 너무 편한 전개였었고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SNF 타임이 14초 플랫입니다. 그다지 빠르지 않죠. 13초대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거리가 1400m 레이스인데 그렇고요. 그런데 종반의 GNF 타임이 14초 8입니다. 물론 건조한 주로라서 주로가 좀 무겁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늦은 기록이고요. 그리고 사망 타임이 600m의 타임이 40초 5다. 그러니까 뒷심이 그렇게 강력했던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면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 전개를 펼치지 못한다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따라가서는 과연 이 마필이 따라가서 뒷심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까? 저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행을 받아야 되는 마필이고 그런데 선행을 만약에 못 받는다라면 이 마필은 상당히 불안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직전 대비 현재 10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전주기 좀 많이 길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는 6번 마필은 인기 마필인데 솔직히 좀 불안수가 상당히 좀 많이 있긴 합니다. 6번 마필. 반면에 이제 K 골드바 같은 경우에도 이 마필은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임팩트 있는 그런 걸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선위권에 붙어주면 그냥 종반까지 끈끈하게 뚝심 있게 버티는 그 정도의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같은 경우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추입형 마필이다. 발굴의 추입력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이런 걸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초반에 선위권에 붙어주면 그 순위를 그냥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뚝심 있는 마필. 그런데 선행력, 선임력, 추입력 그렇게 임팩트 있게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10번 마필이고요. 어쨌든 이번 스타 드래곤은 직전에 K 골드바라는 마필한테 어차피 이마시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참았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3번 마필도 마찬가지고 2번 마필도 그렇지만은 거리가 1400보다는 아무래도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1600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만큼 초반에 약점이 크고요. 특히 3번 마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초반에 늦발하는 마필입니다. 거리가 충분히 주어져야만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10번, 6번, 2번이 압도적으로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나같이 좀 특장점이 좀 약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임팩트가 좀 약한 마필들입니다. 임팩트가. 이런 시점에서 딱 주목할 마필이 이 3경주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세비지걸입니다. 세비지걸. 일단은 직전에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만 먼저 넘게 한번 보여드리면 세비지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 스타트가 나와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선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스타트 발휘의 강점이 좀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였죠.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좀 이게 좀 속된 표현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게이트 안에서 이 마필 자체가 좀 멍 때리다가
늦발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딱 보시면 이 마필이죠. 딱 이 시점에 이게 멍 때린 게 아니라 또 딴짓 하다가 그러니까는 고개를 약간 내리는 순간에 게이트가 딱 열려버려가지고 출발이 늦어버렸습니다. 아주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는 세비지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앞선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이거 제가 직전에도 상당히 좀 어떻게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출발 과정이 너무 실패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빨리 붙어야 되는 마필이 고개를 딱 내리는 순간 게이트가 열리면서 딱 이 시점이었죠. 그래서 너무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뭐 출발은 그렇게 늦었다고 치고 과정을 한번 놓고 보시면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전개는 뭐 계속 외곽 돌죠. 이마필입니다. 하늘색 모자. 외곽을 도는데 생각 외로 이마필이 뒷심이 끈끈하게 나와줍니다. 세비지골 같은 경우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마필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그러니까 뭐 5위, 6위 경쟁을 펼쳤죠. 이렇게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비지골의 마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그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을. 세비지골은 제가 데뷔할 당시에도 이 마필은 평가를 했지만은 상당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 정도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초반에 보시면 1000m의 SNF 타임이 13초 7.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거는 선행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1200도 14초 플랫, 1300 포화주로 14초 1. 직전에는 늦발. 그런데 그동안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데뷔전 때는 뒷심이 좀 끈끈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는 뒷심이 거의 나와주지가 않았습니다. 14초대였죠. 물론 직전에는 포화주긴 했습니다만 기록이 조금은 플러스인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13초 4의 그런 종반의 타임이라면은 예전 대비 뒷심은 정말 많이 보완됐다. 특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김동영 기수가 댕동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선행용 말머리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에는 이게 늦발하는 마필이 아니라 이거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이번 경주에 6번 와이즈보이 뭐 이런 마필들이 선행 가능성을 보고 인기 마필로 두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제가 볼 때는 1번 마필이 못해도 이거는 선행 또는 내측의 선입전개 아주 편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마필은 데뷔전 때도 게이톤이 좀 따르지 않았었죠. 12번 게이트 이때만 3번 게이트였고 8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게다가 직전에는 뜻하지 않은 또 늦발. 그래서 이번 경주에 만약에 세비지거나 마필이 선행 전개를 펼친다 또는 내측의 선입 전개를 펼친다면 이거는 종반까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편성입니다. 왜? 6번 와이즈보이도 그렇게 뒷심이 뛰어난 마필도 아니고 10번 K골드만한 마필도 나름대로는 걸음이 있지만은 그냥 꾸준히 뛰어주는 마필 2번 마필, 3번 마필 마찬가지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1번 마필이 본연의 스타트와 본연의 뒷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이거는 종반까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3경주에 저에 따라 아주 자신감 있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세비지걸이라는 마필을 발음이 좀 셌네요. 세비지걸 이 마필을 강력하게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경주 그만큼 여건이 너무 좋고 항상 경마는 편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여러 개의 경주를 적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어떤 상대와 경쟁을 하는가 이 상대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를 냉정하게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답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는 뭐 이 마필은 뭐 저에 따른 관리마입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편성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이트, 훈련 강도, 기승기수의 역량, 편성, 전개. 그런데 이 여건에서는 1번 세비지거래의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3경주의 승부 경기 노림수는 1번 세비지거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한번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강도라든가 기승기수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뭐 김동현 기수 선행력 말머리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직전에 본인도 얼마나 아셨겠습니까? 본인의 장점이 선행력인데 뜻하지 않게 마필이 딴짓을 하면서 고개를 내리는 순간 게이트가 열리고 그래서 늦발. 천운이죠. 1번 게이트 2점까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1번 마필을 자신있게 한번 주목하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서 한번 1번 마필 꼼꼼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 따른 추천만권 1번 세비지거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전반부에는 제가 좀 자신있게 한번 임팩트 있게 한번 공략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경주가 이번 주 4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번 경주는 좀 노림수가 좀 강합니다. 강력하게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마필은 9번, 8번, 12번인데 이 3두의 마필 중에 저는 2두의 마필 좀 세게 인정을 하고요. 반면에 한 마리는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네요. 바로 이 외곽에는 12번 멀티히트입니다. 멀티히트. 자, 이 마필이 현재 승급전에만 마필. 이번 경주 승급전에만 마필이 좀 있죠. 2번 색달 파이터, 11번 테이아, 12번 멀티히트인데 중요한 거는 멀티히트는 선행을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마필이 따라가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부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외곽 게이트에 불련점이 있겠고, 그런데 이 편성이 현재 9번 천마파워가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의 능력 만만치 않고요. 특히 8번 블루스카이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 마필. 자, 이 시점에서 과연 이제 12번 멀티히트라는 마필이 12번 게이트에서 과연 선행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액면상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볼 땐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선행을 나서는 과정 자체가 빠르게 앞선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선행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 마필의 그런 과정 자체는 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3두의 마필 좀 더 세게 인정합니다. 3두의 마필. 자, 9번 천마파워입니다. 천마파워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소위 5등급에서 강자급이죠. 이 마필은 검증된 마필이고 이미 지난해 5월달에 1200m 레이스를 1분 14초대에 뛰었던 마필. 그리고 나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직전에 9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에서 이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제가 아는 천마파워의 능력이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 볼 정도의 그런 마필입니다. 9번 마필. 자, 일단 뭐 출시대 기수는 이미 천마파워의 준우승이 호흡이 있죠. 그게 바로 지난해 5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한 번 더 기승했다가 이번 주 세 번째 기승인데 저는 이제 출시대 기수의 안장교체 또한 저때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9번 천마파워의 능력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자, 이 8번 블루스카이도 직전에 공백기가 좀 있었죠. 블루스카이는 실질적으로 5등급의 경주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경주를 치렀는데 직전 경주가 이게 상당히 이게 흥미롭습니다. 3등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전조표만 딱 보시면 블루스카이라는 마필이 그냥 꼴찌로 따라가다가 외곽 게이트에서 그냥 종반에 올라왔구나.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좀 세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블루스카이라는 마필은 이전이었죠. 6등급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을 때 선행이었습니다. 그때 선행 1순위 했었죠. 초반에 빠른 순발력을 발휘를 하면서 종반까지 선전하면서 버티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러면 직전에 이 마필이 과연 추임력으로 그냥 편하게 왔겠느냐 보시면 12번 게이트입니다. 딱 보실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스타트가 어떤지. 이게 스타트가 좋다라는 거는 컨디션이 예전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종반간 뒷심까지 보시면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12번 마필입니다. 12번 마필. 볼 부분이 출발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축으로 100m 이내에서는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안쪽을 봅니다. 결국에는 불강력으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 내측 보죠. 그리고 자리를 서서히 잡아가는데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스타트는 정말 빨랐다. 가장 빨랐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순발력은 일정 부분 발휘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외곽으로 전개를 펼치면 3선 펼치면서 이제 꼴찌까지 밀려버립니다. 너무 밀렸죠.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자리를 못 잡았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초반에 어느 정도 붙어주면은 너무 밀려버리면 승부의지가 좀 강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할 수 없고요. 그건 따른 뭐 이거는 뭐 저에 따른 판단이고, 승부가 되려면 어쨌든 일찌감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은 좀 붙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밀렸죠. 거의 꼴찌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마필이 중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착을 딱 차지했던 모습이었고요. 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 자, 이번 경주는 블루스카이라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8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실전 적응 맞췄고요. 충분히 선입 전개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선입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만약에 붙어주면 무조건 직전에 뒷심이라면은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이죠. 블루스카이.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이 12번 마필이 불안 요소가 있다는 게, 태양은 마필도 마찬가지고 특히 8번이 빠릅니다. 이게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또한 한평 이즈백이라는 마필도 만만치 않게 빠르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12번 마필 이거는 선행을 받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12번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에 9번과 8번을 일단 인정하고요. 키를 죽이는 마필이 이 마필이죠. 바로 3번 골든 썬더볼트라는 마필. 제가 이 정말 직전에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챙피를 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챙피를 당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골든 썬더볼트라는 마필은 5등급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이번 경주처럼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없는 편성이죠. 12번 마필도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겠고, 8번 마필도 상당히 빠른 선행용 마필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뭐 또 위력적인 선행용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고, 그러면 완벽하게 강한 임팩트를 지르고 있는 선행용 마필이 없는 편성이라면은 제가 볼 때 이 골든 썬더볼트는 5등급 1200 충분히 중반에 추임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경쟁력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는 초반에 약간의 좀 늦발기미도 있었고, 여러모로 최근에 경주가 좀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이 공백점을 일단은 마쳤습니다. 6월달에 경주를 치러 난 다음에 공백기를 가졌고, 그 다음에 주행 중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뛰었던 경주는 1월달인데, 그리고 2월달 경주를 치렀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다실바기 수의 기승. 그냥 뭐 이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절대 못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면서는 항상 이전부터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해당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마필들은 이 성적만 놓고 보면은 절대 못 봅니다. 근데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선행용 마필들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골든 썬더볼트의 그런 능력을 감안해 본다면, 또는 기승기수라든가 거리, 전개 측을만 해봤을 때 이거는 종반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3번 마필. 자, 현재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번 마필은 제가 필히 강하게 주목을 합니다. 3번 골든 썬더볼트 함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마필 중에서는 이제 색달 파이터라든가, 이게 뭐 외곽에 또 테이라는 마필이 승급전인데 조금은 약세로 보이네요. 특히 테이아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많이 밀렸고요. 그리고 2월 24일이었죠. 이때 1200 기록이 1분 16초 9.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주간에 같은 경주는 아니었지만 같은 거리였는데 얘는 1분 16초 3이었죠. 그러면은 외곽에는 11번 마필의 메리트는 전혀 없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2번인데 2번도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4경주를 제가 A급으로 3두의 마필을 주목하는 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천마퍼, 8번 블루스카이, 그리고 키를 죽이는 마필 3번 골든 썬더볼트,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저는 강하게 주목을 합니다. 3번, 8번, 9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A급 오전장 강승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은 3번 마필을 좀 현장에서 한번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태가 어떤지, 또는 현장 배당 흐름도 한번 보시고, 생각보다 이 마필이 엄청나게 좀 많이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승부지를 좀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안 꺼낼 수 있는 마필은 12번 멀티히트 정도가 그나마 가능권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이 마필이 만약에 편하게 선행을 받는다라면은 버틸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12번 마필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9번, 3번 3번, 8번, 9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800m 레이스. 역시 혼전입니다. 오늘 제가 그냥 혼전이 아니라 오늘 전반전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엄청나게 또 혼전 경주 많습니다. 이번에 오경주도 마찬가지고요. 혼전이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4번 원더풀 찬스. 이게 관건은 정도현 기수죠. 이 마필은 데뷔할 때 물론 이제 첫 번째 주행사 때는 박재희 기수가 그때 주행사를 치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행사는 정도현 기수. 그 다음에 정도현 기수가 4번의 경주 중에 3번을 탑니다. 나름대로 이제 호흡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중요한 거는 우승을 이뤄냈죠. 그때 당시 인기순위 5위의 마필. 그런데 현재 정도현 기수가 원더풀 찬스에 기승을 안 하고 달릴레오 쪽에 기승을 합니다. 정도현 기수.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이제 원더풀 찬스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뭐 아예 승부지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 왜 이번 경주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안 하고 이거는 뭐 제 판단에서는 역시 뭐 기승 기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4번 마필보다는 9번 마필을 좀 더 세게 보는 거죠. 달리려는 마필.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제 난장만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이 마필이 현재 3주 만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출전이 좀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훈련 강도가 직전에는 무려 이 마필이 습보훈련을 6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롭게 시행을 했죠. 강도롭게 시행을 하고 정작 우승의 성과를 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항상 제가 이게 훈련 보는 사람들을 제가 저평가를 합니다. 물론 정말 그 현장에서의 판단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훈련 보는 시간이 없다면 이게 바퀴수라든가 이런 강도만 놓고 보더라도 대략적으로는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는 원더풀 찬스라는 마필은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모로 준비는 돼 있었다. 의지도 강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이번 경주죠. 이 마필이 출전기가 좀 잘 빠지긴 했습니다만 습보 훈련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2바퀴밖에 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호흡을 보였던 정도현 기수는 외곽에 가 있고 달릴레오 쪽에 기승하고 있고 그리고 박재희 기수라는 능력 기수가 기승하고 있긴 한데 훈련 강도만 또 놓고 보면 여러모로 이 원더풀 찬스를 과연 인기순위 1위 마필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물음표가 좀 많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게다가 승급전이고요. 승급전.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찬스는 저는 충분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모로 그러면 이제 9번 마필이죠. 9번 달릴레오라는 마필은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종반의 추임력도 좋고요. 제가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의 점수라든가 능력평가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 중에 한 마리인데 근데 이 마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중요한 거는 이 경주가 5등급의 별정 B형이죠. 그러니까는 구간별로 레이팅 해가지고 부담이 책정이 되는데 그래도 승급전입니다. 그런데 달릴레오도 55.5kg의 부담 중이고요. 그리고 원더풀 찬스도 무려 56입니다. 그러니까는 승급전 치고는 부담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한 달릴레오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기가 좋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 경주 거리가 무려 1800입니다. 추임마가 거리가 짧다고 해서 불리하고 무조건 거리가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항상 적정거리는 있고요. 그런데 달릴레오는 이제 앞선에 1월달이었죠. 이때 1600을 뛰어봤는데 정작 그때는 부진했습니다. 인기순위 2위였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생각되는 게 이제 달릴레오라는 마필 같은 경우도 종반의 추임력은 좋지만은 거리가 1800이면은 이 마필 또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번 경기 여건에서. 자, 그래서 이게 기승전결로 제가 이 마필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또 마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3번 센툼토로라는 마필. 정말 이 센툼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정하는 5등급의 강자급입니다. 제가 정말 이 12월 25일이었죠.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엄청나게 제가 창피를 당했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강자급인데 뛰고 보니까는 인기순위 9위였고 성적은 꼴찌였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였죠.
톡톡하게 제가 정말 창피를 당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1월 8일날 이 마필을 보면은 1800 국산마 5등급의 상당히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4등을 했습니다. 거의 코차 승부다 보니까 거의 3등이나 다름없었죠. 호전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아쉽게도 4위에 그쳤는데 이 경주를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진마크라는 마필이 8번 게이트 3등을 했고요. 원더풀 8번 마필이 12번 게이트 그때 5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과 센텀토로는 마필의 전개를 한번 보시면 센텀토로가 좀 많이 불리했었다. 물론 거리 손실은 진마크라든가 원더풀 파일이 좀 거리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래죠.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당시에 진마크는 8번 게이트였고요. 그리고 원더풀 파일 12번 게이트, 센텀토로는 1번 게이트.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한번 전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이 마필들은 빠른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센텀토로도 내치에서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중후반부에 이렇게 레이스 전개를 한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12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모래를 맞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곽을 돌았을 뿐이고 8번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정쩡하게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종반에 이 마필이 8번과 12번 마필과 비교봤을 때 근소하게나마 뒷심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이때 당시에. 그런데 기존의 이 센텀토로는 마필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현 급에서는 이미 5등급에서는 이 마필은 중장거리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이미 일정 부분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또한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호전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는 중요한 게 감량을 받았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3kg. 고로찬 기수가 제가 이게 뒤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솔직히 포인트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고노찬 기수가 1경주도 마찬가지고요. 고노찬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이 오늘 키를 주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오늘 총 7번을 기승을 하는데 1경주의 인기 마필인 BK 갤럽 그리고 5경주에 또 센텀토로 6경주에 탑필 원더풀 7경주에 위닝 댄서 이 마필들의 기승을 합니다. 고노찬 기수가. 그런데 고노찬 기수가 2월 26일이었죠. 2월 26일. 이때 태왕신기 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번지 잣나무길 이 마필들의 기승을 해서 다 우승을 했습니다. 3연속 우승이었죠. 고노찬 기수의 최근의 성적을 보시면 그러니까는 2월 26일 딱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1번지의 우승, 태왕신기 우승, 잣나무길 우승, 1, 4, 5경주에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너무 부진합니다.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고노찬 기수가 타는 마필들이 정말 되는 마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과연 이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타느냐. 자, 전반부부터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주서부터. 일단은 여건은 좋다. 그러니까는 기승기수에 따른 그런 변수는 좀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5등급의 중장거리 꾸준하게 이 마필은 선전했던 마필인데 감량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현재 부담량 구분하면 원더풀 찬스와 외곽에는 승급전이 많은 달릴레오 이 마필들과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감량의 점이 좋아졌죠. 감량 기수가 안 타더라도 부담은 동일하게 56입니다. 그러면은 센텀토라는 마필이 승급전이 많은 원더풀 찬스 여기에 달릴레오 이 마필들한테 지리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3번을 주목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고노찬 기수가 오늘도 자신감이 이렇게 크게 말머리가 조금은 믿음이 좀 떨어진다. 앞선 경주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다면은 대안은 5번 진마크라는 마필입니다. 진마크는 분명히 내용이 좋은 게 공교롭게도 제가 앞선에 센텀토르의 경주를 보여드리면서 이 마필 영상을 보여드렸죠. 걸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가장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진마크였고 센텀토르 원더풀 파일이었죠. 그렇게 외곽을 돌고 이렇게 여러 개 남았던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진마크라는 마필이 현재 훈련 강도를 어마무시하게 높였습니다. 무려 습보로 6바퀴를 돌렸고요. 정상적인 주기에 병력 이슈 없습니다. 직전에 좋은 호흡을 마쳤던 김명신 기수의 재기승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센텀토르는 마필이 마필의 상태가 별로다 또는
기승기수의 믿음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이 5번 마필을 강하게 누립니다. 진마크라는 마필. 그래서 이제 오경주가 변수가 많은 게 여러 개의 마필 좀 그렇습니다. 뭐 승급전에 많은 마필들 9번이 나름대로 정도현 기수의 기승은 의지가 있어 보이는데 거리 변수가 좀 있고요. 여러모로 4번은 훈련강도 약해졌고 안장 교체가 변수다. 그래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1순위 3번 5와 5번 진마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경주의 노림수의 마필은 3번 5와 또는 5번입니다. 일단은 1순위로 3번을 저는 주문하고요. 센텀2로 만약에 이 마필이 현장에서 그다지 별로다 라고 했을 때는 5번 진마크라는 마필을 필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외의 마필들은 달릴려라는 마필, 그리고 원더풀 찬스, 그리고 1번 청마 영웅 정도가 저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경주의 주목할 마필 3번 센텀2루, 5번 진마크, 이 뒤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3번 확인할 부분이 딱 하나입니다. 뭐 훈련 과정이라는 게 이런 건 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권호창 기수가 자신감 있게 말머리를 하느냐, 이 부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역시 혼전이고, 그러나 저는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 이거는 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승부로 제 6경주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급전에 많은 마필 바로 이 4번 황후파이터, 그리고 외곽에는 위드선 11번 마필이죠. 이 뒤에 마필의 경주력이 최근에 너무 좋고, 위드선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전이 이게 승급전인데 이번에 승급전이죠. 그런데 직전이 5등급 편성 자체가 엄청나게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무려 5마신 차로 제쳤고요. 편한 선행 아니었습니다. 중반에 당당하게 힘으로 우위를 점했던 그런 경주력이었었고요. 코너별 타임도 지원F 타임이라든가 3원 타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일정 부분 이제 마필의 완성도가 좀 많이 올라왔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단 중요한 거는 승급전에 1600m 첫 도전이죠. 항상 이게 거리가 길면은 늘어나면 이게 좀 불안 요소가 좀 있긴 합니다. 특히 이거는 6등급에서 5등급 레이스가 아니라 5등급에서 4등급에 올라오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는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4번 황후파이터도 마찬가지죠. 이마필이 최근에 3연속 입상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편한 선행 아니었고 중반에 당당하게 힘으로 우위를 점했던 그런 탄력감이었었고요. 단 중요한 거는 승급전에 이마필 또한 1600 첫 도전입니다. 그러면 이 편성이 국산마 4등급에서는 약편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게 또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권호창 기수의 탑핏 원더풀. 저는 권호창 기수 응원합니다. 뭐 노리는 마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요.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탑핏 원더풀 현급에서는 검증된 마필이고요. 그리고 6번 신진강호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8번 금화 인피니티. 이 3두의 마필을 객관적으로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가장 세게 보는 거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6번, 그 다음에는 8번인데,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6번의 부담 중량이 이게 상당히 좀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이 마필이 잘 뛰었을 때는 거의 저부담 중이었습니다. 이때는 54였죠. 그런데 57을 짊어졌을 때 꼴찌, 그리고 56, 58 부진했었죠. 근데 윤영석 기수의 기승이 54를 딱 짊어지니까 또 잘 뜁니다. 그리고 55 애매하죠. 근데 이번에는 송경용 기수의 기승에 57.5. 기승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필은 어차피 창고와 산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등짐이 중요합니다. 부담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57.5면 이거는 믿음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6번 마필. 그나마 금화 인피니트라는 마필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서강주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55라면 승부가 되는 마필. 근데 이 마필조차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8번과 6번과 1번 마필 중에 능력평가는 가장 센 게 1번이다. 그리고 6번이고 그 다음에 8번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가장 유리한 마필은 바로 1번 마필. 탑핏 원더풀의 최근의 경주력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54.5의 부담 중량.
물론 최근에 이마필은 최근 경기 수가 기승해가지고 호흡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 수에 현재 외곽의 11번 위드선 쪽에 기선하고 있죠. 같은 마방입니다. 11번과 1번이 같은 마방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장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마필이 능력 발휘 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감량 이점이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고요. 그리고 감량 이점이 이게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유리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마필은 저는 강하게 누립니다. 단 앞선의 권호창 기수가 잘 타줘야 되겠죠. 정말 오늘도 계속 뭐 꼴찌를 하거나 이게 또 인기순위 대비, 그러니까 인기순위라는 거는 마필의 능력을 대변하는 건데 인기순위가 5위인데 권호창 기수가 기승해가지고 거의 뭐 6, 7위를 한다. 근데 반면에 또 권호창 기수가 인기순위 5위 마필 기승했는데 3등을 했다. 그러면 좀 더 저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1번 마필이.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3번 런닝파워인데 런닝파워가 직전에 이 경주가 또 제가 A급 메인으로 제가 한방 주력으로 적중했던 경주였죠. 이때 당시에 짜릿했던 경주였는데 어쨌든 직전의 편성은 정말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잣나무기란 마필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평가를 했지만 저는 놓고 때렸었고요.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고 그때 아르쿠트루스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절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성에서 일단은 런닝파워 같은 경우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왜 다실바 기수가 이게 선행을 왜 내줬는지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내준 거죠. 물론 마방에서는 따라가라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따라가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죠. 이 선행이라는 거는 엄청난 혜택인데 보시면 여러분들 9번 게이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9번 게이트의 런닝파워의 다실바 기수였죠. 출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대하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밀고 나오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외곽에서 수월하게 장악을 합니다. 이미 이 시점은 일단은 100m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내측에 자리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측에 2번 마필이죠. 6번 마필이 편하게 그냥 길을 내줘서 뭐 제 편이 그런가요? 편하게 길을 내준 겁니다. 이 마필이 충분히 일찌감치 들어와가지고 선행을 받을 수 있었는데 편하게 내측을 비워두면서 2번, 6번이 아주 편하게 갑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6번 마필이 그때 당시에 준우승을 했고요. 잣나무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 마필. 월등하게 이겼습니다. 중요한 이 9번 마필인데 내주고 보니까 계속 외곽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3선 돌죠. 그리고 나서 중반에는 경합 속에 걸음이 무뎌집니다. 물론 마방의 작전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런 선행 찬스는 이거는 뭐 돈 주고도 못 사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빠르다. 런닝파워는 마필이 빠르고 그러면 이번 경주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이 마필이 1400까지 일단 뛰어봤습니다. 뛰어봤고 이전의 런닝파워의 그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그냥 앞선의 빠른 걸음만 아니라 이때도 정말 S1F 타임이 13초 8인데 이거는 13초 때만 돼도 양호한 줄였죠. 엄청나게 빠른 기록인데 이게 12초 6입니다. 사망 타임이 35초 5였죠. 뒷심이 어마무시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12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S1F 타임이 13초 8 건조한 줄이었죠. 무거운 줄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S1F 타임이 13초 2 사망 타임 36초대입니다. 1월 27일 37초 8 13초 6 13초 4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소위 거리 경험만 없을 뿐이지 이전까지의 내용이 너무 좋은 마필입니다. 걸음이. 그리고 직전에는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걸음이 무뎌졌던 이유가 늘어난 거리에 따른 변수, 승급전의 여파도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선행을 편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따라갔다. 너무 힘소진이 있었고 외곽전개였다. 그래서 중반에 걸음이 무뎌졌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 이 런닝파워는 마필이 이 편성에서는 그냥 선행입니다. 특히나 황후파이터라든가 위드선이라는 마필 이 마필들이 최근에 상승세고 강하긴 합니다만 이 마필들은 다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추입형 마필들이죠. 이 편성에서는 런닝파워가 정말 편한 선행이고 이미 1600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이 마필의 그런 일련의 과정과 경주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또는 런닝파워에 대비할 당시의 그런 저에 따른 능력평가라든가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편한선임의 이마필은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차피 황후파이터와 위드선은 아직은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1600의 경주 경험이 어차피 없습니다. 리스크가 2개가 있죠. 믿고 가기에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그래서 자, 이 6경주는 여건과 능력은 1번이 정말 좋고요. 이거는 당일날 제가 주로가 정말 중요한데 무거운 주로 하면 1번입니다. 주로가 정말 조금이라도 가볍고 이거는 선행용 마필이 엄청나게 선전한다. 그러면은 숨도 안 쉬고 3번. 저는 이 마필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경주의 승부처에 저에 따른 누림수는 1번과 3번이다. 이 뒤의 마필을 필히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8번 마필도 여건은 정말 좋고요. 말씀드렸죠. 55의 부담 중에 하면 이 마필도 승부는 되고, 반면에 6번 마필은 57.5면 제가 볼 때는 승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승급하는 마필들 11번 마필 그리고 4번 마필을 일단은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4번, 8번, 11번인데 우선순위는 저는 1번입니다. 주로 파악이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3번 그리고 8번 이 3대의 마필은 일단은 제가 고려를 합니다. 축은 1번이냐 3번이냐 현장 주로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한번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한번 주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경주를 임하시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은 승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심에는 1번 그리고 3번 1번, 3번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이 살펴볼 마필도 많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붙어볼 만한 레이스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로 저로서는 분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좀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를 정말 최저배당, 특히 4번 초이스런과 9번 금화 패셔너트라는 마필이 아마도 대길로 예상이 됩니다. 1위의 마필이 최근에 경기력 어마무시하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 막건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오늘은 한번 내가 이거 한번 저배당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저는 조금은 제 의견으로서는 좀 만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류를 하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배당을 한번 노리신다, 그 어떤 마필이 됐던 간에 저는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수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보는 마필을 세게 보시면 더 응원할 수 있겠죠. 키를 죽이는 마필이 4번 초이스런과 역시 9번입니다. 금화 패셔너트. 단순하게 금화 패셔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이 부담 중량이죠. 일단은 뭐 직전의 경기력 좋았던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오전 4승의 기대주인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직전에 53.5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스파이스 액톤이라는 마필이 이번 게이트인데 6마 신차로 졌고요. 그리고 위닝 댄서, 상승보이 다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이 마필들. 그런데 현재 이 마필이 무려 57kg입니다. 무려 3.5kg가 늘었죠. 직전 대비. 일반적으로 이제 부담 중량 1kg는 이거를 마신차로 환산할 때는 한 2마신차로 봅니다. 초로 환산했을 때는 3분의 1초로 보고요. 그러면은 금화 패셔너트라는 마필은 직전 대비 한 7마신을 이겨야지만이 직전의 경주력이 나온다. 물론 이제 단순 비교입니다. 그렇게 부담량을 분석할 수가 있겠고, 이 경주를 보시면 물론 이제 직전에도 내용이 좋았지만은 1월 13일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이 금화 패셔너트가 52kg를 짊어져 3등을 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54.5kg를 짊어진 위닝 댄서가 금화 패셔너트한테 딱 3마신을 졌습니다. 이 경주를 비교해보면 금화 패셔너트란 마필은 무려 5kg가 늘었죠. 반면에 위닝 댄서는 54.5에서 51이니까는 3.5kg가 감량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마필 더하면 무려 8.5kg. 1월 13일 경주만 놓고 보면 금화 패셔너트와 위닝 댄서라는 마필의 분해명 갭 차이는 무려 8.5kg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마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금화 패셔너트의 잠재력 또는 서수훈 기수의 기승, 위닝 댄서는 또 권호찬 기수의 안장교체, 오늘 여러모로 제가 권호찬 기수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여건만 놓고 보면은 서수훈 교수가 유리한 건 맞는데 이 부담 중량의 갭은 경마는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 어차피 핸디캡 경주의 정의가 모든 마필의 능력차는 있지만은 그거를 균등하게 위해서 우승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게 핸디캡 경주의 그런 정의입니다. 그런데 부담 중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 저는 금화 패셔너트의 믿음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마필이 이전에는 이때도 추입이었죠. 근데 직전에는 어느 정도 편한 전개였습니다. 선입 전개. 근데 이번에는 내측의 희망 펀치라든가 상승보이라든가 미스인디, 특히 초이스런, 그린치타, 빠른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자리 잡기도 쉽지는 않겠고 여러모로 9번 마필은 좀 불안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4번 초이스런을 마필. 초이스런은 최근에 경쟁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구절염의 여파가 일단 있습니다. 직전 경주를 딱 치르고 난 시점이었죠. 물론 훈련 강도를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별반 이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항상 이렇게 병력 이슈가 있는 마필들은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이스런은 마필. 그래서 이 마필도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7위 경주 어렵다라는 게 액면을 놓고 봤을 때는 4번, 9번이 솔직히 이 마필들이 현재 1200거리면 무조건 봐줘야 되는 마필들이죠. 근데 4번 마필도 병력 이슈가 있겠고 9번 마필도 부담력의 여파. 그래서 저는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특히 4번 마필은 훈련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현장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마필들. 그래서 기존의 강자들을 꼽는다면 이제 1번 BK룩스라든가 그리고 5번 미스인디, 6번 상승보이 이 3대의 마필인데 3대의 마필 중에서는 역시 뭐 액면상 놓고 봤을 때는 상승보이가 이 마필이 공백기가 좀 있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잘 뛰었다가 공백기를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경주인데 이제는 이 마필이 서서히 경주력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승보이는 단순하게 이 마필의 최근의 성적을 두고 평가할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이 마필은 3등급에서 보여준 거는 있는 마필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공백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최근 대비 분명히 더욱더 나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최근 성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낮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게다가 박지혜 교수의 안장교체 플러스 윤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보병은 말이 8번 위닝댄서죠. 위닝댄서가 이 마필도 공백이 좀 있었죠. 6월달 경주를 치르고 5개월 만에 쳤던 경주였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주임사 대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주임사는 주임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필의 컨디션이 절대 나쁘진 않다. 특히 이 마필의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빠르고요. 예전에. 그런데 최근에 경주를 보면 직전에도 이 마필이 이게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데 이번 경주 무려 4kg의 감량 2점이다. 기존의 느린 마필이 아니라는 점과 최근에 경주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감량 2점까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7경주가 노리는 복병이 바로 이 8번 위닝댄서입니다. 위닝댄서.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 소위 가장 센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6번 마필. 단순하게 최근의 경주력으로 이 마필을 평가할 게 아니다.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수영 훈련은 엄청나게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훈련뿐만이 아니라 주로 훈련도 부족함이 없는데 수용 훈련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목금토 일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요. 주로 훈련과 수용 훈련을 병행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경기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경주 자체는 좀 난해하겠고 저는 우선적으로 일단은 1번 BK룩스, 5번 미스인디 이 마필들 여러분들 절대 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 마필들이고요. 6번 상승보이 이 3대의 마필의 능력을 세게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6번 상승보이고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보병은 8번.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거는 제가 8번을 좀 과감하게 놓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권호창 기수의 앞선의 경주의 성적에 따라서 여지는 남겨두고 있고요. 또한 주로에 따라서 8번이 그만큼 여건이 좋아졌고 기존의 능력 마필들 중에서는 6번 상승보이 이 마필을 필히 주목을 하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경주는 그만큼 좀 어려운 경주긴 합니다. 특히 저는 9번 마필은 거의 좀 보고 싶진 않겠고 4번 초이스러는 병력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7경주 이 정도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배당을 좀 선호하시거나 이번 경주를 염두에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100을 노리셨다라면은 그 강도를 100으로 본다라면은 한 70 정도로 낮추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의 A급 메인 승부조입니다. 뭐 저는 다 자신컨대 이번 경주는 정말 무조건 한번 승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두 번째 A급 승부처고 뭐 실질적인 메인입니다. 정말 메인 승부 경주. 제가 지난주에도 금일경마 마지막 경주를 승부 적중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1호 경마도 서울경마 마지막 경주에 또 A급 메인을 적중을 했고요. 그만큼 이 마지막 경주에 최근에 조금은 상승세를 기록 중인 그런 경주, 그런 모습인데, 이 8경주는, 이거는 정말 이게, 저로서는 무조건 타이밍으로 봅니다. 8경주. 왜냐면, 주요 마필들의 상대 전적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들의 능력평가가 확실해야 됩니다. 부담 중에 감안해 봤을 때. 이번 경주. 자, 여러분들, 먼저 이제 인기로 먹는 마필, 상승세의 마필이 이제 4번 마필과 6번, 그리고 10번, 뭐 2번 마필들,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자, 이게 승급전에 많은 마필 또는 점핑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2번도 소위 말해서 이제 3등급 소속의 점핑 출전, 4번 마필 승급전, 6번 마필 점핑 출전, 그리고 10번 마필 승급전, 이런 마필들인데, 자, 10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닥터 시저가 실질적인 승급전입니다. 이거는 직전에는 점핑전이었죠. 3등급 신분의 점핑전에서 51을 짊어지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무려 57.5까지 이 마필이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자, 이게 상대 마필들이 이게 하위 등급의 마필들이 아닙니다. 2등급 강자간의 그런 급의 그런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이 5.5 늘어난 부담 중량 한번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12월 16일이었죠. 이때 닥터 시저는 54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편한 선행이었고요. 그리고 추임력을 펼쳤던 또는 선임력을 펼쳤던 영광의 레전드가 53.5를 짊어지고 1마신 차이도 안 났습니다. 그 영광의 레전드가 어디 있냐면은 4번 게이트의 승급전이 맞아. 그런데 불과 이때와 비교했을 때 한 3개월 지난 시점에 영광의 레전드가 최근에 경질이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부담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때와 비교해보면은 부담이 0.5kg 까였죠. 마이너스 됐습니다. 53.5에서 53kg. 반면 닥터 시저는 54kg를 짊어지고 57.5까지 늘었습니다. 당연하게 10번을 세게 보시면 4번은 더욱더 세게 봐줘야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마필도 이번 경주는 승급전이다. 승급전. 딱 이 경주입니다. 이 2월 5일 경주가 이게 답이 되는데, 물론 이제 닥터 시저 마필이 월드가 이겼지만은 5.5kg 늘어난 부담 중량 쉽진 않죠. 그리고 월드삭스라는 마필이 현 급에서는 그나마 5번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능력 마필들입니다. 소위 5번 마필 그리고 월드삭스 이 마필들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액면상 2등급에서는 강자급인데 이 월드삭스도 최근에 경주를 좀 지켜보면 예전의 경주력에서는 조금은 많이 컨디션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월드삭스 그 부분이 좀 변수로 보여지고요. 이 마필. 그러면 에이커스 드림인데 이 마필 역시 또한 최근에 입상 실패 요인이 부담 영역이었다.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딱 한 마리 남죠. 바로 에이스킬러입니다. 물론 에이스킬러라는 마필이 3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습니다. 이 마필은 현재 소속은 3등급이고요. 왜? 11월 4일 같은 경우가 4등급 경주에서 이 마필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바로 점핑 출전 3등급 경주가 아니라 승급전이 아니었고요. 2등급 경주의 점핑전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1200m 레이스 2등급 경주였죠. 그리고 1월 8일 2등급 강편수에서 부진했다가 직전에 서광주 기수의 또 한 번의 기승에 이 마필이 또 3등을 했습니다. 서광주 기수가 이 마필은 정말 잘 타는 게 11월 4일 우승 첫 기승이었죠. 12월 4일 준우승 두 번째 기승이었죠. 직전 경주에 3등을 했습니다. 엄청난 완벽하게 적임 기수고 그리고 부담량이 51kg 훈련 강도 병력 이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이스킬러도 아직은 2등급 소속의 마필이 아니고 3등급에 소속된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꾸준하게 51을 짊어지고 2등급 경주를 치렀고요. 또한 경주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은 6번입니다. 에이스킬러. 이 마필을 가장 우선으로 주목하고 저는 메인 승부 경주에 충마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에이스킬러입니다. 6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합니다. 6번 마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부 경주의 노림수는 6번이고, 현장에서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최고의 메인 승부 경주는 만큼 자신이 있고요. 일단은 이 경주는 제가 볼 때는 뭐 주요 인기 마필들, 특히 닥터 시저라든가 이런 마필들,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을 삭제를 버리면 임팩트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주력 적중에 자신감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8년 경주는 무조건 저는 6번 마필. 뭐 여러분들께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 또한 6번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고, 저는 일단은 6번 에이스 킬러를 추구로 해서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A급 메일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마지막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 경마 총 8개 경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게 그만큼 오늘 8개 경주밖에 안 되는데 혼전도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초에 쉽게 보셨다면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장에서도 그에 따른 변화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임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저에 따른 예상 또는 방송 여러분께 배팅 전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목표 1000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달성이 되기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금요경마 대승을 원하겠고요. 저는 토요일 경마, 일요 경마 역시 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